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점포주택 이렇게 건축하자. 그래서 화양지구, 모산영신지구, 고덕신도시 등에 대한 점포주택 좋은 사례와 좋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가구 주택 디자인 사례, 그다음에 상가주택 디자인 사례. 어떤 같은 부류인데 이제 나홀로 있는 거랑 이제 1층 상가가 있는 거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가구 주택 건축 사례입니다. 화양지구 같은 경우나 R2 같은 경우는 상가를 포기하고 전체를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가구 주택 좋은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양신도시에 그 다가구 주택을 좀 이쁘게 건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럽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 뭐 홍대 스타일로 해서 좀 이렇게 모던한 오피스형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참 사진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홀로 살면서 좀 모던하게 호텔 같은 분위기에서 건축하는 그런 개념들,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모산 영신지구, 지제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 화양지구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건축을 한번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여기 세부적인 도면이라든지 좋은 거를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부산 다가구 주택 사례입니다. 부산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요건 좀 뭐랄까, 좀 심플하면서 좀 이렇게 유럽 스타일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건축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부산 다가구 주택 사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양산 다가구 주택입니다. 양산. 조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단독주택 같으면서도 좀 테라스를 만들고 이 정원을 만든 그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다가구 주택입니다. 부산 다가구 주택. 이 부분은 부산 다가구 주택 사례입니다. 부산.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뭐랄까?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모던하면서도 좀 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양지구, 모산 영신지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건물을 딱 정놓으면은 좀 색다르면서도 괜찮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 요건 고양시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뭔가 작품적인 거를 하나를 올려놓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했는데 좀 특이한 구조죠. 요거 성남 다가구 주택입니다. 성남. 요거는 이제 그 뭐랄까, 1층 상가 넣고 2층, 3층에 이제 다중주택을 넣었을 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을 꿈꾸는 분들 한번 성남 다가구 주택 요 유니트를 참조해서 하면은 이쁜 건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은평구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거는 좀 뭔가 좀 레드형으로 해서 좀 깔끔한 스타일을 만든 거죠. 은평 다가구 주택. 자, 두 번째 이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1층은 상가, 2, 3, 4층은 다가구 주택, 이런 개념이죠. 요 유형을 보면은 좀 뭔가 이게 작품이고 예술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상가 놓고 2층에 중간, 3층 크고 4층 적고 왼쪽은 테라스 이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좀 뭔가 이 기술적인, 아트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건물 계획 잡고 있는 분들은 광진구 상가주택, 이걸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건 부산 상가주택입니다. 부산. 그래서 위에 네이밍 이제 안에 파헤치게끔 해놨는데 이름을 중시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1층 상가, 그 다음에 2층, 3층에 이제 좀 테라스를 가미하고, 그 다음에 4층, 5층을 복층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좀 뛰어난 것을 강조하는 상가주택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산의 상가주택인데, 이것도 이제 좀
1층에 좀 칼라를 둬서 상가를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상가주택은 이제 상가 디자인 잡는 거와 주택 디자인 잡는 것이 좀 상극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가를 한번 레드로 딱 포인트를 두고 위에를 좀 이렇게 다른 컬러로 갤러리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부산 상가주택입니다. 요 논현동 상가주택, 논현동에서 지은 건물인데 요것도 이제 1층 상가를 넣고 2층 상가 넣고 이제 3, 4층을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점포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논현동 상가주택 요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현동 상가주택. 자, 요거는 연남동 상가주택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이게 만들고 싶은 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1층, 2층 상가, 그리고 3층, 4층의 다가구주택. 요거는 모산 영신지구는 가능해요. 영신지구나. 왜냐면 여기 2층까지 상가가 되는데, 화양지구나 고덕신도시는 1층밖에 상가가 안 돼요. 그래서 지제역에 있는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런 유형으로 해서 1, 2층 상가 만들고 좀 사선을 두고 2층에 올라가는 별도 계단을 둔 이 연남동 상가주택 한번 도전해 보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상가주택, 요거는 1층 상가 넣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주택 넣는데 1층 상가도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조권 사선에 걸린 땅들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잡으면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산 영신지구나 뭐 화양지구 일조권 사선 걸린 상가주택은 요 사선을 가미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 거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등촌동 상가주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3층, 4층에 다가구 주택, 테라스를 둔 거죠. 굉장히 좀 고품격적인 상가주택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설계를 잘하고, 이제 설계 쪽만 잘 이렇게 디자인 잡고, 시공적이 하면 많이 이렇게 공사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선보인 것은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도 좀 깔끔하면서 공사비도 절약하면서 좀 실효성 있는 디자인을 저희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자, 서초구 상가주택. 이것도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일조권 사선 걸린 땅을 설계한 건데, 1층에 상가 넣고 2층, 3층에 이제 이 가운데 그 레드가 그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그래서 보일러실 안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서 레드로 하고 좀 오픈시키고, 창을 크지 않고 좀 적게 하면서도 외형적이게 신경 쓴 서초구 상가주택.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결론을 내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상가주택은 공사비를 많이 드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공사비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잡은 거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쪽이랑 설계, 아무 쪽이랑 건설하지 마시고 이왕 집을 짓는 거 좀 예술적인 측면, 아트적인 그런 개념으로 공사비가 적게 드는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즘 트렌드는 그 전용 면적보다도 공용 부분에 디자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뭐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좀 이렇게 맘스테이 공간을 준다든지 테라스를 좀 많이 활용한다든지 옥상에 좀 휴식 공간을 준다든지 이런 트렌드가 공용 부분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쁘고 좀 색다르고 뭐 트렌드에 따라서 좀 모던하고 뭐 테라스를 많이 하고 조경을 많이 한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좀 색다르게 좀 건축하면은 잘 팔리고 새도 잘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특히 이제 화양지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화양지구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로항 같은 경우는 이제 1층밖에 상가가 안 되고 다가구는 4가구, 다세대는 3가구, 전층 다가구일 때는 6가구예요. 그러니까 아로항 같은 경우는 1층을 상가를 넣고 다가구 4가구를 넣는 게 최적적인 대안이에요. 근데 R2는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면 다가구 세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층 상가를 좀 넣고 다가구를 많이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화양지구는 점포주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R2 같은 경우는 그냥 전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가 임대가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
전체 다가구로 세를 나간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양 주고 땅 가지고 계신 분들, R2, 특히 R2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층을 다가구로 꾸미는 게 좋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좋은 사례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R2인 경우는 1층 상가인 경우 다가구 세대 제한이 없고 주차됐으면 마침 된다는 얘기죠. 다세대는 세 가구, 그리고 전층도 가능하다. 다가구가. 세대수 제한이 없다. 주차대수 맞추고 10세대, 12세대, 14세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R3는 다가구 세대 제한이 없어요. 주차대수 마침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세대는 5가구 되고 그래서 특히 화양지구 점포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땅이 R1이냐 R2냐 R3냐에 따라서 이 개발 방향이 틀려진다. 그래서 R2를 가진 분들은 과감하게 전체 다가구를 추천한다.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꿀팁입니다. 자, 네 번째. 그 복층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자. 복층을 활용하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복층을 활용하여 좀 디자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대수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히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쉐어하우스 개념, 기숙사 개념, 두 가구 사는 복층형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로는 좀 핵심 포인트지만 이쁘게 디자인하자.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비를 낮추고 효율성이 높은 코스트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일곱 번째는 과감히 말씀드린 화양지구 R2는 과감히 상가를 포기하고 전층 10세대 전후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점포주택, 평택시 점포주택 건축에 대한 이쁜 디자인 사례, 지제 세교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화양지구, 고덕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R1, R2, R3에 대한 디자인을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방송국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추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